토프리아가 벨트를 내려놓으며 기대가 많이 떨어진 타이틀전입니다. 먼저 로페스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경기 몇 시간 전 데니게를 받은 것과 UFC 303에서 오르테가를 만장일치로 잡아내며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스타일도 그렇지만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빼지 않는 선수들에겐 데이네가 화끈한 보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디에고 로페스는 멕시코에서 오래 거주 중인 브라질리언으로 작년에 UFC가 히스패닉 팬들을 적극 겨냥했던 만큼 하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UFC에서의 레지메는 갖은 부상과 긴 공백, 또 낮은 파이트 IQ로 기량이 의문스러운 오르테가를 잡은 것을 제외하면 타이틀에 조금 쉽게 갔다는 느낌이 들죠. 뭐 이런 부분은 기존의 볼카nov스키와 할로웨이가 체급을 정리했고 또 토프리아가 이 둘을 연달아 잡았기 때문에 머프사르를 제외한다면 딱히 컨텐더가 없는 관계로 시기상 적절하긴 합니다. 반대로 볼카nov스키는 단순 2연패가 아니라 둘 모두 넉아웃이었다는 점, 또 36이라는 나이와 긴 공백으로 기량에 의문이 있습니다. 컨텐더를 모두 정리하던 전성기 때는 알도냐 볼카nov스키냐 페더급 역대 최고에 계속 이름을 올렸는데 만약 타이틀을 획득하고 토프리아에게 리벤지를 성공한다면 말이 필요 없는 역대 최고의 페더급 챔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겨야겠죠. 전성기 기준으로 본다면 킥과 인앤아웃을 바탕으로 하는 포인트 싸움이 좋을 뿐만 아니라 붙어줄 땐 붙어주고 케이지에 갇힌다 싶으면 사각을 먹고 빠져버리는 거리와 타이밍 싸움의 달인인 볼카nov스키에게 아주 괜찮은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오랜만에 복귀하는 선수들은 케이지 러스트를 최대한 배제하고 분석을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이유에서 어느 정도는 기량 하락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 그만큼 최대한 로페스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페스의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하는 분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끈하게 싸우고 빼지 않는 스타일인 로페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기량만으로 평가를 하자면 로페스는 전형적으로 판을 잘 짜오는 선수가 공략을 해줄 여지가 많은 파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만의 확실한 강점이 있음에도 지난 경기들에서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로페스가 패배한다는 게 아니라 볼카nov스키의 현재 기량에 의문점이 있는 만큼 로페스의 강점과 지난 경기에서 나타난 단점을 위주로 본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로페스의 강점은 주먹이 묵직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선수들의 포스처와 스탠스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스타일의 킥과 펀치를 던지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페스를 보면 앞발을 앞에 빼고 허리는 서 있지만 등은 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단순히 라이트를 턱에 잘 붙여놓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페더급에서 180cm의 장신에 속하기 때문에 앞발로 레벨, 즉 높낮이를 조절해주고 허리를 굽히면서 들어오는 상대에게 훅으로 받아주는 능력이 좋은 선수라는 것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선수들은 뒷손 오버핸드를 크게 상대의 가드 위에 던지는 장면도 자주 보여주죠. 제가 303 대회는 오르테가와의 프리뷰를 했다가 급하게 대진이 바뀌면서 힘이 빠져서 리뷰를 하지 않았고 스피어 대회 때 오르테가전은 휴가였던 관계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 둘과의 경기를 짧게 소개하자면 일단 두 선수 모두 로페스에게는 좋은 상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로페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상대를 훅 컨비네이션으로 받아주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이죠. 제니게와 같은 경우 옵션이 많은 선수가 아니라 타이트한 프레셔로 상대를 압박, 또 뒷손 오버핸드 혹은 들어가거나 들어오는 상대에게 퍼켓 안에서 쇼드 컨비네이션의 비중을 많이 두고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덜 휘두르는 저시 에멧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전형적으로 내구력이 좋고 단단하지만 옵션 자체는 단조로운 선수입니다. 사실 데니게는 경기에 대한 준비와 분석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무리하게 전진을 하다가 로페스의 포켓 안에서 펀치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단신에 가드를 단단하게 굳히고 맷집도 좋은데다가 퍼켓에서 목을 잡혔을 경우에도 끝까지 밀어주는 좋은 습관 덕분에 쓰러질 정도의 데미지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 몇 시간 전에 오퍼를 받은 것 치고 아주 훌륭한 경기력이었고 오히려 5라운드 경기였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로페스의 단점이 부각되는 경기였죠. 오르테가는 할 말이 참 많은데 데뷔 초창기에는 최두호 선수와 모이카노와 함께 기대를 아주 많이 받는 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로웨이전 혹은 볼카nov스키전을 기점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래플링 IQ는 페더급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지만 고질적인 테이크다운 능력의 부재, 또 펀치가 빠르지도 않고 타격 테크닉이 날카롭지도 않으면서 무식하게 터프함만을 믿고 거의 매 경기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면 이젠 전반적인 격투 지능에 의심이 갈 정도이죠. 로페스와의 대결에선 경기가 30초 지난 시점에서 잽더블과 함께 안면을 들고 달려들었다가 뒷손을 크게 허용하면서 경기
경기가 아주 말렸습니다. 괴물 같은 회복력으로 어느 정도 리커버리를 했지만 경기 내에서 mid-fight adjustment, 뭔가 잘 안 되면 전략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내내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킥을 아꼈고 비슷한 패턴으로 앞손을 찔러 놓고 들어가려고 하다 데미지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거리 안에서 로페스는 앞손에 뒷손으로 받아주는 능력, 또 뒷손에 바디를 주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컨비네이션, 쓱 빠지고 뒷손으로 받아준 후에 추가 컨비네이션을 넣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또 서딕 유서프나 사바티니를 쓰러뜨린 장면들을 보면 상대의 목을 잡아 프레임을 만든 후에 어퍼를 집어넣는 식의 더티 복싱도 좋고 펀치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품 안에 들어가서 발을 붙이고 하는 타격 교환은 웬만하면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은 분명 단점이 존재하죠. 일단 어깨에 힘을 잔뜩 싣고 펀치를 던지기 때문에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페스와 같이 들어오는 상대를 훅컨버로 받아주려는 선수가 만약 지치게 된다면 속도와 뒷손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안면을 많이 대주게 되는데 데니게전을 보면 3라운드에 들어서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데니게가 케이지에 몰아넣으면서 아예 크게 뒷손 오버핸드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로페스가 타이밍 싸움에서 계속 한 박자씩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1, 2라운드에 가드를 굳혀주며 체력 소모를 잘 유도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페스가 운영의 측면에서 진화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챔피언십 라운드까지의 컨디셔닝에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테가전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됐죠. 데니게와 올테가 두 선수의 공통점은 체력과 맷집이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또 특히나 올테가전을 보면 페이스가 아주 빨랐기 때문에 이미 2라운드부터 풀카운터의 타이밍이 잘 맞지 않거나 3라운드에는 올테가의 앞손잽을 생각보다 많이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테가의 격투지능에 대한 의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히스패닉 관중들 덕분인지 끝까지 무리한 어드밴스를 고집하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맞고 다운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이번 경기에 대입해보면 볼카nov스키의 숙제는 꽤나 단순해집니다. 우선 깊게 인스텝하는 것을 피해야겠죠. 볼카nov스키는 킥과 앞손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해주는 편인데 경기 초반에는 보통 백스텝을 밟아주며 인사이드 킥으로 먼저 자신의 거리를 구축한 후에 경기를 풀어갑니다. 앞발의 중심을 깊게 놓는 로페스의 특성상 볼카nov스키의 레그킥에 노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로페스의 입장에선 킥 타이밍을 잡고 카운터를 노리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볼카nov스키는 상대의 뒷손을 잘 패링해줄 수 있도록 앞손을 길게 뻗어서 뒷손각을 어느 정도 지워준 후에야 킥을 내는 습관이 있죠. 즉 거리가 잘 맞지 않고 앞손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킥 타이밍을 잡는다면 짧게 내는 훅보다는 과감한 스트레이트로 찔러 넣거나 크게 오버핸드로 받아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카nov스키의 킥은 데미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단 상대의 타이밍을 끊어주거나 전진을 방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킥을 낼 때 타격을 허용하더라도 최대한 흘려줄 수 있도록 중심을 뒤에 두고 킥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볼카nov스키보다 젊고 펀치력이 더 뛰어나지만 스텝과 풋워크가 좋지 않은 로페스의 입장에선 킥에 너무 신경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땐 과감하게 들어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다 보면 볼카nov스키를 가둬주기가 힘들겠죠. 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로페스와 같이 발을 붙이고 받아주는 스타일의 선수에겐 야이르처럼 바디킥을 강하게 차줄 수 있다면 경기는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볼카nov스키는 야이르 정도의 킥파워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디킥에는 신경을 너무 뺏기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올테가나 데니게전을 보면 로페스는 킥을 강하게 던져주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킥을 내매 있어 텔레그래프가 많은 만큼 체크를 자주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킥 타이밍을 잡고 카운터를 내기에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격 옵션 자체는 부족한 편이고 장신이라는 점, 또 볼카nov스키는 반대손으로 턱을 가드해주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평상시엔 볼륨이 적지만 하이킥을 자신있게 내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또 볼카nov스키를 상대하는 관계로 로페스의 앞손에 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우스포로 서있던 올테가를 상대로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앞손을 먹히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 덕분에 후반으로 갈수록 잽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전성기를 기준으로 상대의 팔을 컨트롤해주는 성실함은 할로웨이나 볼카nov스키 두 선수 모두 아주 훌륭하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할로웨이를 상대로는 진짜 많이 맞을 것 같고 볼카nov스키와 같은 경우 상대의 손을 먼저 컨트롤해주고 난 후에 그대로 잽을 내면서 셋업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엔 인스텝으로 잽을 내고 빠지는 리듬이 좋은 선수입니다. 로페스의 입장에선 5라운드 경기인 만큼 계속 성실한 손싸움을 해줄 수 있어야 볼카nov스키를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겠죠. 로페스의 지난 경기들을 보면 페인트의 반응을 크게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앞손에 뒷손으로 받아주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만큼 뒷손부터 시작하는 컨비네이션에는 반응을 상대적으로 못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볼카nov스키의 뒷손 타이밍이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중심을 앞에 놓으면서 깊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올테가전처럼 훅카운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로페스의 또 다른 단점은 공격 옵션이 부족하고 투박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주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신이 먼저 공격을 들어갈 때를 보면 정타가 훨씬 적은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손으로 바디를 주고 앞면으로 올라가거나 볼카노프스키는 가드를 굳히고 숙여주는 습관이 있는 만큼 어퍼와 같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공격들을 섞어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플링을 보면 6살 때 주짓수를 시작했고 16의 퍼플을 받았을 정도로 로페스는 컨트롤과 캐치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아마 서브미션 캐치는 올테가 다음으로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위에선 컨트롤이 그렇게 집착하기보단 데미지를 넣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일단 스크램블이나 백을 잡히는 것은 절대 피해야겠죠. 볼카노프스키는 러쉬를 하고 상체가 붙었을 땐 허리에 그립을 감아 케이지에 밀어버리는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완력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경기들과 비교했을 땐 자신의 강점 하나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경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볼카노프스키가 가드를 바짝 올리고 상체를 붙인다면 로페스는 한 손으로 목을 빨리 잡고 프레이밍을 해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볼카노프스키는 팔이 감기거나 떨어질 때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로페스가 뒷손의 압박으로 볼카노프스키를 잘 밀어줄 수 있다면 경기의 어느 시점에는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볼카노프스키가 러쉬를 하고 빠져줘야 할 겁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압박을 받았을 때는 뒷손으로 시작해 밀고 들어가는 컨비네이션으로 상대의 백스텝을 유도하고 다시 거리를 재정비하는 운영을 자주 볼 수 있죠. 로페스의 입장에선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것 같고 비슷한 장면이 더 나올수록 훅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많은 만큼 압박의 강도를 높여오는 경기를 준비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볼카노프스키의 기량이 얼만큼 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와 활동량을 통한 볼륨, 또 여러 셋업을 통한 타이밍 싸움이 강점인 선수인 만큼 에이징 커브가 온다면 기량이 크게 떨어질 스타일이긴 합니다. 본인은 아직 건재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로페스가 더 젊고 기세가 좋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분석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경기 재밌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